새 디스크판을 다 넣어놓은 상태고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한번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센터 볼트 들어가는 자리에 이 와샤에 아웃사이드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 중간에 와샤가 바깥쪽이 써 있습니다. 왜 바깥쪽이 써 있는 방향으로 장착을 해야 되냐면 옆에서 봤을 때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조립되면서 스프링처럼 이제 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잠기는 와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지침서대로 바깥쪽 방향을 보게 해서 조립을 해줘야 되고, 이 중간 너트는 여기 보면 더 이상 안 풀리도록 락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일자 드라이버로 툭 쳐가지고 더 이상 안 풀리게 하는 건데, 이 너트는 일회용입니다. 한 번만 쓰시고 풀러내셨으면 더 이상 쓰지 마시고 너트를 하나 구비해서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엔진 조립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상하부 케이스를 다 조립했고 아래쪽 오일팬이랑 펌프 쪽 다 조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모터를 먼저 걸어서 안쪽 기어가 잘 물리는지 확인하고 장착해줬고요. 그리고 도색할 때 주의점이, 스타트 모터 쪽은 나중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 조립되는 부분을 도색을 벗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트 모터 쪽이 다 조립이 되면 케이스 조립해주고요. 규정 토크로 다 조여주고, 이쪽은 웬만하면 안쪽에 실링을 좀 해서 실리콘으로 좀 싸가지고 굳기 전에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딱 닫으면 이제 안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실리콘이 굳으면 딱 새지 않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러치 쪽 조립을 했고, 클러치 쪽은 이제 다 조립하고 나서 이쪽을 레버 쪽을 당겨줘 보고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얘가 생각보다 손으로 당기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굉장히 빡빡해서 장갑 끼고 당겼을 때 그래도 당겨지는 수준에서 작동이 되어야 안쪽에 조립이 제대로 잘 됐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고, 제네레이터 쪽 그 센서도 실링을 안쪽에 좀 해주고 굳기 전에 동일하게 장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일 레벨 게이지 있는데 여기 고무가 들어가는데, 얘는 이렇게 엔진 오버하울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한 번씩은 교환해 주는 게 좋다. 얘가 생각보다 지금 되게 딱딱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품 시킬 때 항상 시켜서 이런 부분 빠지지 않고 조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상부를 조립하기 전에 하부에 타이밍 마크를 딱 맞춰 놓으면 생각보다 나중에 타이밍 마크를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위에가 덮이고 나서 실린더가 안 보이면 이 안쪽에 T 마크를 맞춘다 해도 내가 정확하게 맞춘지 좀 의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보면 1번이랑 4번 실린더가 상사점에 올라와 있고 2번, 3번이 하사점에 내려가 있는 시점. 그래서 얘를 돌리다 보면 이 마크도 중요하지만 이 실린더가 정확하게 끝단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위쪽을 조립해주면 캠샤프트 쪽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확실하게 조립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연 김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4번하고 3번하고 같이 가고 2번하고 3번하고 같이 가는 이유는 한쪽이 상사점이 두 개하고 하사점이 아래로 3, 4번이 내려가고 1, 2번이 상사점이고 이렇게 두 개 움직이게 되면 엔진이 구동함에 따라 좌우로 진동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1번이랑 4번이 같이 물려 있고 2번이랑 3번이 같이 물려 있다라는 것도 한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데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엔진 열었을 때 보면 1, 2, 4, 3 순으로 터지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1, 3, 4, 2 순으로 터져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게 터지는 이유도 엔진 진동을 최대한 잡기 위한 설계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 주면 나중에 캠샤프트를 다른 차를 돌렸을 때 한 번씩 돌려보면 어떤 형태로 이제 캠이나 이제 폭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재미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여튼간에 1, 4번이 상사점에 있고 타이밍 마크 T가 맞으면 여기서 맨 끝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밸브 간격 맞춰놓은 위쪽 헤드 쪽을 조립하면 얼추 엔진 조립은 끝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를 조립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다시 또 촬영을 합니다. 그 블럭 이제 스터드 볼트를 다 조여놓은 상태에서 정비 지침서에는 3kg라고 되어 있고 얘를 다 조이고 나서 이 실린더 블럭이랑 요 스터드 볼트가 나와 있는 양을 버니어 필리퍼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 양을 재줍니다. 측정해주면 지금 보시면 63.6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게 규정치가 62에서 64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 규정치를 먼저 확인하고 위에를 닫아야 되냐면 헤드 블럭이 올라가고 나면 요 고정 너트로 받게 돼 있는데 이 고정 너트 자체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스터드 볼트가 완벽하게 조립이 되지 않고 그 62에서 64 규정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저 스터드 볼트가 너트에 먼저 낑기기 때문에 아래 힘이 없다. 스터드 볼트 아래쪽에 토크가 주어지지 않았고 위쪽이 먼저 잠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스터드 볼트 둘레, 여섯, 여덟, 열, 12개의 스터드 볼트의 높이를 정확하게 재줘야 되고 아마 이거를 정확한 토크로 다 스터드 볼트를 다 조였다고 치면 오차 범위가 이 전체에서 오차 범위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조립을 해준 뒤에 가스켓을 올리고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드를 조립하기 전에 이 안쪽에 실린더 블럭 안쪽에 10mm 볼트 요거를 규정 토크로 잘 조여주고 위에를 장착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정비 지침서 상에서는 정확한 토크 값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실린더 헤드 쪽 보면 신더 스페셜 너트 이게 그 너트를 얘기하거든요. 이 너트는 29kg 환산하면 28.5N. 근데 이제 실린더 헤드 볼트 요 좌우에 들어가는 헤드 볼트 여기 있거든요. 요 볼트 같은 경우에는 1.2 11.7N. 아마 그래서 요 10mm 들어있는 것도 11.7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조립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완벽하게 분해할 때부터 순서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분리를 해놨고 그리고 요 이제 두 개 볼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그을림이 있고 하나는 그을림이 없어요. 막 섞여서 헷갈리더라도 항상 재치에 껴주는 게 좋고 그을림이 있는 거는 배기 파이프가 걸리기 때문에 이쪽이 열이 많아서 그을렸을 거고 이제 이쪽이 흡기 인테이크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을림이 없었을 거고 이쪽은 이제 배기가 있기 때문에 그을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런 볼트 같은 것도 항상 위치를 가능하면 항상 제 위치에 껴주는 게 좋고 저는 이 스터드 볼트 풀 때도 저만의 순서로 딱 정렬해 놓거든요. 풀어서 이제 바닥에 놓을 때도 그리고 놓을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철판 위에다가 항상 올려놓고 순서를 항상 지켜서 조립은 이제 역순이니까 반대로 해서 순서대로 꽂아주면 별거 아닌데 이런 그 볼트 너트가 사람이 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토크렌치를 사용한다 해도 이 늘어난 인장 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항상 볼트는 섞지 말고 항상 분리를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올리기 전에 말했던 상사점 14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을 클리닝을 싹 해가지고 조립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게 조립하기 전에 항상 실린더 인테이크 방향이 항상 저 바깥쪽 흡기 쪽을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더블 체크 해주고 그 위에 이제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1, 4번 상사점을 확인하고 닫으라고 했던 내용을 지침서에 보니까 지침서에 나오더라고요. 4번 실린더를 상사점에 놓을 것, 압축 상사에 놓을 것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캠샤프트를 좌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상처 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여기 체크돼 있는 거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를 확인하고 이제 아래쪽은 상사점에 4번 실린더가 가 있을 것 그리고 T 마크 맞출 것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했던 이제 닫기 전에 확인해라라고 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침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지침서대로만 하면 반은 갑니다. 네, 못해도 반 이상은 가고 지침서가 없으면 지침서를 구해서 항상 이제 지침서대로 여기도 뭐 이렇게 보면은 밸브 실, 스템실 같은 경우에는 떼어냈을 때는 무조건 교환해라. 이 여기 부분에서 이제 오일을 타고 들어가면 저기 뭐냐 오일을 먹는 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런 부분도 피스톤 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테이크 방향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탑링이나 세컨 링 뭐 이렇게 해서 그 링 신품으로 주문하면 위에 R이랑 RN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하고 네 그렇게 확인해서 장착하면 되고 여기 이제 지침서 어디에선가 나오는데 이게 오일링이 열려있는 장착하기 위해서 잘려 있잖아요. 잘려 있는 것도 120도 방향으로 비틀어서 장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진에서도 보면 여기 오픈, 요쪽 오픈, 요 뒤에 오픈. 이게 한쪽 길로 한쪽에서 다 조립을 해버리면 크랭크 샤프트가 막 이제 오일을 푹 퍼 올리면서 이 사이 구멍으로 엔진 그 폭발할 때 오일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일 소모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지침서에 120도 방향으로 틀어서 장착하라는 것도 다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참고하시면 나중에 엔진 이 내구성에 더 좋을 겁니다. 오일 소모도 없이 장착하게 되니까 항상 지침서를 확인하면서 작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